안녕하세요. 통치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55번째 험프리 보가트 프레드릭 마치의 광란의 시간 1955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작품이고요. 3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됐죠. 벌써 누가 죽었습니까? 그 3명 중에 그리핀이 죽었습니다. 험프리 보가트의 동생이 죽었죠. 그런데 그 갖고 있었던 총을 통해서 이제 힐리아드라는 그 집에 인질들로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남자친구는 어때요? 신디를 일단은 빼내기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엄마와 아들이 있고 꼬마 녀석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돈을 찾아가지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경찰이 이제 사방에 지금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둘은 긴장감 속에 기다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댄이 돈을 찾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잡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라고 얘기하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집에 포위망이 저 경찰이 가는 길을 통해서 얼마나 포위가 참참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잠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딸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꼬마 랄프의 친구도 랄프 잘 있냐고 물어보고요.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경찰의 이 우두머리입니다. 내 속안이니까 내가 결정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 사람은 밀어붙이려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처리하겠다. 지금에서 급습을 하면, 근데 경찰에 왜 빨리 알리지 않았냐? 그러니까 경찰에 빨리 알렸으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빠르게 왔을걸? 그러면 우리 가족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지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모든 상황이 다 포위망이 저렇게 돼 있는 걸 보고요. 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을 그대로 내두면 어떻게 되겠어? 나와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거고,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분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책임은, 네, 여기에 아주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책임은, 자, 보세요. 당신들 준비가 끝나면 우리 출동해서 다 밖에서 작전 펼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이제 그 절망감을 가지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FBI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FBI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 이 사람한테 눈이 집중돼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동물 형사고요. 여기는 누굽니까? 그 제스 바드잖아요. 아서 케네디하고 이쪽은 또 형사 쪽이고요. 여기 수사를 맡긴 했지만 실제로 FBI가 이제 결정을 내려줍니다. 자, FBI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러면 가서 처리해. 어떻게 보면 엄청 그러니까 저기 보면 저 경찰의 나이 많은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사건에 관여했다는 거는 전혀 얘기하지 말고 당신 혼자 책임 다 뒤집어 써라. 나는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 하면서 발뺌을 하면서 빠집니다. 자, 몸수색도 하나요. 그러면서 총 가지고 가면 어때? 하는데 또 머리를 잠깐 굴리는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총 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 나 가져갈게. 하니까 총을 주거든요. 이 프레드릭 마치가 엄청 영리합니다. 이 여기에서 보면 그 기지와 이런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근데 총을 받았습니다. 누구 거를? 저 제스 바드 거를 받아가지고 총알을 다 빼버립니다. 그럼 빈 총을 가져간다고? 지금 뭐 제정신이냐 하면서 저 경찰, 그 나이 많은 경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안 나오면 당신 들어가고 10분 안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작전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자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좀 전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냐면 저 사람 이미 죽은 목숨이야.
죽었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비열해요. 보면 공권력인데 그죠? 보면 이제 결국은 본인 스스로 처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동생이 죽었는지 어떤 상황 자체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라디오 조각들이 나뒹구는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들어갑니다. 곳곳에 포진이 되어 있는 그 경찰들 보셨죠? 저격 단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자, 날아오지 말고. 그러니까 저 부인 자체는 그냥 당신이 가면 비명 지를 거예요. 거의 그 지금의 공포 속에서 미쳐가는 수준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요. 그런데 어때요? 저기서 일단은 돈을 빼내겠죠? 돈을 빼내고 동시에 돈과 함께 뭐도 빼낼까요? 한쪽은 총을 빼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벌써 돈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코비 씨가 돈 자기가 가져간답니다. 그러니까 코비 씨를 달래주기 위해서 돈을 어느 정도 나누고요. 너 총 잘 가져왔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럿이 같이 가는 거 좋아해 하고 다 데려갈 생각인 거죠. 험프리 보가트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코비 씨를 딱 보자마자 여러 가지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커튼을 싹 다 여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은 지금 그러면서 유인을 합니다. 저 밖에 소리 못 들었어? 경찰 너 부른 거면 나 가만히 안 둬.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하면서 자꾸 벌써 그 커튼은 쳐버렸네요. 자, 거짓말하면 끝장이야. 그리고 위에는 지금 아이들 데려가려고 저 험프리 보가트가 발로 문을 차는 거죠. 근데 저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커튼을 정리를 하네요. 갑자기 가서 커튼을 엽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지금 무슨 짓이야 하면서 불을 꺼버립니다. 그 동시에 저기 위에는 해서 교차 편집돼서 지금 문을 찾고 문을 따서 들어가는 거죠. 저렇게 공간으로. 거의 긴박한 순간이죠. 네. 여기에서 아래 위에 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위로 가야 될지 아래로 가야 될지 지금 프레드릭 마치의 어떤 긴장감은 최고조의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달려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험프리 버가트는 뛰어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손에 끼었죠. 손이 끼인 상태에서 밀어서 내보냅니다. 네, 그래서 총을 챙기고요. 그리고 어때요? 조명이 뜨고요. 그리고 코비 씨는 그냥 저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 이제 된 거죠. 랄피가 뛰어내리고 오다가 잡혔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험프리 보가트가 갖고 있는 총에는 총알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부인 먼저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어쨌든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는 이게 매번 해서 그 발생하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걸리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버튼을 이렇게 누를 때 마지막 그 챕터 부분에서 저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4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자, 됐네요.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좀 전에는 부인을 보냈습니다. 부인이 안 가려고 하는데 무조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빨리 탈출을 하라고 하고 드디어 이제 원맨과 원맨이 만난 거죠. 자, 아이를 인질로 잡았고요. 자, 애한테 얘기합니다.
You'll take your hands off him.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저렇게 총을.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랄프야. 그러면서 I want you to do exactly what I tell you now. 내가 하는 대로 너 해야 돼. I'm going to hurt you, son. Just make a move, kid. You. 아, 그런데 저 때 어떻게 보면 반대의 입장으로서 꼬마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Will you do 내 말대로 할 exactly as I 거지 say? 하면서 일단은 You 그, don't know me if you think 자, I'm 나 good. 쏠 수 있어. 너 나 우습게 보지 마. 자, 뭐라고 하냐면, 런! 지금 도망가! 도망을 갑니다. 예. 그리고 쏘아요. 몇 발을 쏩니다. 그런데 총알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보냈고요. 이제 마지막 그 구석으로 모는 거죠. 여기서 뭘로 상대를 할까요? 자, The boy's coming out. 네, 아이는 나와서 이제 아이는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은 그 임팩트를 주려면 총으로 해서 임팩트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You put it there. 동생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거죠. What are you waiting for? It's not going to be that easy for you. I want to tell you about. 자, 이렇게 참 이런 부분이 그 워낙 그 흉악범이잖아요. 흉악범을 제압하는 어떤 방법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장 아파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총에 대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렵겠어요. 그런데 동생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동생 어떻게 됐는 줄 알아? 죽었어. 경찰의 총에 맞아서. 근데 뭐 트럭에 치여서 그 얘기를 안 하면서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만든 거야. 너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이제 승부가 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죽이라고 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이잖아요. 죽일 수가 없고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내 집에서 나가라 이겁니다. Waiting for Griffin, Mr. Hilliard. 예, 밖에서는 이제 방송으로 나오고요. 그리핀 내보내고 힐리아드 너는 해서 예. 그런데 여기서 빨리 내보내려고 저렇게 걷어차고요. 저렇게 해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밖으로 내보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저 아까 열어둔 저 창으로 엄청난 그림자의 기운이 오고요. 저렇게 서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핀 기다리고 있다. 나와라. 하고 자. 근데 마지막 장면이 보면 안 나오려고 하다가 저 그 바드 본인이 중어하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던 제스 바드의 목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쳐다보고요. 그리고 나갑니다. 저렇게 손을 들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래 그 경찰을 죽이고 그때도 손을 들고 해서 사례가 경찰에 죽지 않고 그렇게 감옥으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포즈를 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저기에서 살려고 그러나 했는데 순간적으로 저 램프, 저 서치의 불빛에 뭔가 Your hands above your. 대항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서 갑자기 네, 저 서치를 향해서 뭔가를 던집니다. 그리고 서치가 깨지고요. 그러면서 총알이 날아와서 저렇게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시신을 덮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앞에 가족들은 가고 뒤에 그 변호사는 뒤에서 멀찍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순간 저 얼굴을 봤죠. 변호사가 저기 멀찍이 서 있는 걸. 그리고 변호사도 들어오라고 하고요. 변호사도 함께 들어가면서 이 영화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때요? 그 영화 자체를 제가 보면 뭐 2시간짜리 영화인데요. 영화 자체에 상당히 그 짜임새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답답할 정도로 2시간을 그 집에서 끌어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구실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영화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네요. 그 안에서 아주 적절한 느낌의 서스펜스와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성의 탄탄함,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하는 영화고, 그런 다른 모든 걸 차치하고서라도 그 마지막 그 영화라고 거의 볼 수 있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영화 허프리 보가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그 마음에 그냥 아주 그 서글픔과 더불어, 그리고 그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지막까지 혼자서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미친 열정을 갖고 있는 그 프레드릭 마치의 그 열연이 돋보이는 그런 너무나 그 볼만한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